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캐뉴스 케아만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시장 상황이 조금 양호한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여태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격적으로 가시던 분들은 본인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하고 가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내가 약간 공격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초병을 다 보내놓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좀 드리블 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전략이 추석 전에 전체의 뭐한 50에서 60% 정도는 공략을 해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나름 그래도 오늘 반등이 제때 들어와서 나름 그래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소폭 플러스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에서 조금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도 드렸고 그런데 그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 8%, 9% 이렇게 팡팡 쳐버리고 또 물론 오늘 오후장에 끝장엔 조금 안 좋을 겁니다. 뭐 내일 뭐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는 매수하지는 않고 내일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평단 조절하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 반도체 분야는.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9월달 들어와서도 수익 낸 종목이 꽤나 있어요. 10% 이상 수익 낸 거. 사실 9월달 장이 들어서 한 2주 동안 우리가 진행해 오는데 10% 이상 수익 내는 것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건 공략하고 또 제가 반도체 외쪽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리포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모니터링 하는 차원에서 체크해 보세요. 내가 빠뜨린 종목도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거는 유럽에서 에스모라는 또 그러니까 쉽게 바이오 관련된 또 박람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된 것들 중에서 HR하고 제가 루닉 같은 경우를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트레이딩 포인트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바이오 관련된 생물보안법 또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하나 더 종목을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종목은 ST팜입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3일 제약은 우리가 이미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눌림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패스를 좀 하고요. 좀 눌림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또 우리가 성장성이나 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종목을 또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재료로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가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별로 늘진 않네요. 자, 외국인 선물과 코스피 추정 이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요것도 가끔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와 여기를 보면 여기 좁아졌다가 이제 넓어지는 이 과정이 생길 때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상하단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좁아진다는 말씀은 뭐겠어요? 이제 하락으로 왔잖아요, 주가는. 하락으로 오다가 좁아진다는 건 위로 튄다는 것들입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제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한 10월 초 이 정도까지만 딱 보고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놓치면 이든 파도 타기 잘해야 되는 상황이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팍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선물 지표가 좀 좁아졌죠. 이렇게 튀는 이 파도를 올리는 상승 파도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파도 타기는 거꾸로 내려오는 파도라고 해야 되나? 들어오는 파도를 타야 되지만 주식은 올라가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올라가는 걸 어떻게 타고 올라갑니까? 일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주식 투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9시 15분에서 한 20분, 23분 요 사이에서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체크하기는 녹화 방송 유튜브로 좀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세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직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들었다. 제가 저거 332, 330이 중요한 것도 있는데 345에서 340 떨어진 게 더 요번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의미를 보면 간격이 좁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하락으로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이 뭐 한 6조 정도 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선물 규모에서 만약에 그 정도였다 그러면 뭐 현물로 하다시면 거의 뭐 30조 가까이 매도 친 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올라갈 상황이 좀 기다려진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주로 보면 저기 하방 내려올 때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이후부터는 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쭉 여기도 눌려오다 보면 그죠? 크게 눌리고 나서 여기 아니고 요 자리예요. 요거 보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두 번째 게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도 지금 두 번째 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치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요 정도 기간이 딱 언제냐면 10월 초과야. 10월 초까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판단하고 그걸 가면서 또 좋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지금 9월달 지금 이번 주죠.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도 타기를 짧게 치고 가야 돼요. 다음번에는 아시겠죠? 10월 제가 볼 때는 첫째 주 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단기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면 좋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젠슨 왕이 이제 뭐 추석 선물 줬다고 이렇게 뉴스가 탁 나오더라고요. 주요한 내용은 이거여서 수요가 너무 많아 감동적이다. 글쎄 이 멘트 하나만 가지고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AI 최신 칩을 갖다 사우디 수출 허용을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엔비디아 그 블랙웰 관련된 부분 생산이 조금 지연됐던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예를 들면 그 한 달 정도 쉰다 이런 표현을 내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건 뭐 가는 과정이겠죠. 이게 제조업에서도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우리가 아이폰 관련된 투자를 하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기술력이 안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혁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주가도 많이 안 오르고 그러는 상황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수익 거래 하시는 분들은 좀 감각적으로 자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 거시경제 많이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코노미스트 분들 이야기, 뭐 교수님들 이야기 많이 듣고 듣긴 좋죠. 근데 돈이 안 돼, 잘.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적용해 보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이지만 이게 이런 걸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예를 들면 그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선수가 훨씬 더 좋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독은 큰 그림 그리는 거고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슈팅 때릴 때 그거다 큰 그림 그려가면서 못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아직 AI는 괜찮다. 자, 젠순환이 이야기했으니까 관련된 종목이 뭐겠어요? HBM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HBM하고 AI 가속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오르겠지, 오늘. 삼성전자는 비리비리 할 거야. 그죠? 여러분 뭐,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조금 움직일 거고, 거기에 딸려져 있는 것들, 뭐,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는 것들이 약간 뭐 D램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하이엔드 QLC 쪽 이런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것들이 뭐 네오셈이나 엑시콘 조금 시장을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거 조금 눌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직 멀은 거지.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는. 뭐 그런 것 조금 움직일 거고 조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뭐 평택 피공장 들어가는 것들, 요거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원익 IPS, 뭐, 장비, 이쪽 관련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일 건,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또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소재가 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원익 QNC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공장 증설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매크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주가가 눌려버린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될 때는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밖엔 더 답이 언제 올라요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크로가 돌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글쎄요. 주식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을 때는 얼른 손절도 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아마 하락장일 때 여러분들 아마 손절하는 그 타임들 이렇게 있는 대충 포인트, 그 정도 포인트는 알고 있어라.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말입니다. 짧게 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뭐 15%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따고 또 나오고 따고 나오고. 하락장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권은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이 길었네. 예스모 총출동. 이건 뭐 기자들은 참 제목 잘 져요. K바이오 뭐 요거.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주로 이제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유한, HLB, 뭐 네오이미텍, 티움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HLB 쪽에서 조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주가는 그래도 뭐 당분간은 하락할 부분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딸려 있는 것이 또 론이 또 여기 나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슈가 좀 남아있구나. 요거 관련돼서 또 우리가 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뭐 겹치고 해서 아마 주가가 한 번 정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 루닛은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기다린다 말씀드린 이 61선 안 들어오네. 정말 환장하겠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결정을 좀 내렸어요. 딱 30%만 초병은 얹혀놓겠다. 에이, 또 튀버리면, 위로 튀어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초병은 보내놓는 전략으로 조금 전략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명절 지나고 나면 또 FDA 신청해서 뭐 클래스 1이냐 2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클래스 1이면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생산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딴지를 놓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걱정 포인트가 좀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건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행하고 내용은 올해 안으로 끝을 낸다라고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추병은 보내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같은 경우 우리 여기서 잡았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예, 많이는 못 잡았어요. 저도 이거 30%밖에 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좀 아쉽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 30%도 잡고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다. 한 번 정도 올라가면 저는 수익 실현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눌림 들어올 거고 이 정도 상황에서 말입니다. 눌림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글쎄요. 지금 드리블 단계니까 저는 계속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4만 원 라인에 잡아두고 일단 드리블하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에스모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이슈라든지 뭐 추가 계약을 했다는 이 뉴스가 또 아니면 빅파마하고 또 추가적인 거래를 또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한번 20%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죠. 내려가서 뭐 내가 날린다고 하면 뭐 지금 현재 수익률이 지금 30% 넣은 것만 가지고도 24%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뭐 까여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한 5%, 6% 까이면 뭐 글쎄 저는 이 정도면 드리블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절에 용돈이 필요하신 분은 수익 실현을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뭐 어쨌든 그냥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저는 이 생각은 좀 해봐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은 보통 이런 경우 나오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내용 보진 않아요. 왜냐면 달리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MSCI 이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요거 때문에 수급이 깨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뉴스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전망에서는 11월 달에 MSCI 편입 후보군인데 1등이 올라가겠죠. 제가 볼 땐 가스공사는 아니야. 얘는 좀 아니고 얘도 좀 가능성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개념으로 보면 현대 로템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홀드하고 가고 있고, 이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 현대로템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62이동 평균선, 윗단, 222이동 평균선, 윗단, 뭐 122평 윗단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손절 라인 잡고 가셔야겠죠. 저는 손절 라인 어떻게 잡는다고요? 마이너스 11%에 잡는다. 개별로 이건 다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완료가 됐을 때 그 후로부터의 드리블, 물론 시그널은 좀 체크를 좀 해야겠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지금 상당히 괜찮고 하반기의 수주 내용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도 뭐 증권사들이 뭐 6만 원씩 올려놓고 있고요. 계속 목표가 상향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시장에서
바라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 트레이딩 바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한테 딴지 걸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기도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드리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직 매수할 때는 안 들어왔어요. 제가 뭐 보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물론 오늘 플러스이긴 합니다. 이 정도 갖고 지금 여기 삼각 수렴되는 데잖아요. 이런 자리 들어가지는 않고요. 확실히 시그널 들어오는 양봉 체크하면서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명절 내일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일은 좀 초병 좀 보내는 날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스타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급등한 라인 있잖아요. 요건 다 털어먹고 하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61이평에서 한 방, 그 아래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하방에서 121에서 한 방, 뭐 이 사이에서 평단 조절하겠죠. 그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제가 볼 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잡고, 일단 뭐 그냥 기간상으로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월 말까지만, 기간은 언제면 10월, 그죠? 10월, 10월 말까지만 홀드하고 가다가 정리하는 쪽으로. 어차피 지금 수익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도 회전율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자, 그리고 제가 뭐 풀 포지션 들어간 종목들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뭐 예를 들면 보통 평상시에 100% 들어가던 걸 한 30에서 50% 해서 회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뭐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티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생물보안법 수혜.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다 돌고 있는 것들이고요. 에스티팜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수주 잔고 있는 내용들이 깔고 가는 맛이 좀 있습니다. 역시 항상 해마다 이 종목 이야기 하다 보면 4분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장 완공이 되잖아요. 올리고동. 거기서 이 공장까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하고 내년도 3분기니까 사실 이 공장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이거예요. 생물보안법하고요. 수주잔고 이 내용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모멘텀은 생물보안법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실적은 수주잔고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괜찮네 뭐 이러면서 성장성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RNA 치료제 원료 올리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올리고 생산하는 거, 요거 CDMO 생산하는 위탁,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것도 보통 기술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레시피 다 준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실현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그동안 경험이 있는 거는 RNA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티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지금 오씨가 엄청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씨 안 돼. 막 그러면서 아마 그 미국 생물보험법에서 5개 회사를 갖다 정확하게 회사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씨 포함해서. 자, 이런 회사들하고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중국이 못하는 거 대부분 한국이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수혜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또 거기 나오면서 수주잔고가 늘었다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주잔고가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되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뭐 나와 있는 올해 지금 가이던스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EPS 상당히 좋아지는 내용들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고평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구나, 노멀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괜찮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성장성에 대해서 보고 또 투자하고 선반영도 있고, 요거 두 개가 좀 합치가 돼야죠.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모멘텀은 생물보안법이고, 그다음에 수주장구가 기반을 깔아주고, 이 올리고동 제 2라인인데, 제가 볼 땐 저 2025년 가이던스는요, 옳지 않아요. 3분기부터 가동이야. 그러면 실제로 실적 어떻게 4분기부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성장성 포인트라기보다는 앞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025년도 투자 포인트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결국에 생산하는 라인, 뭐, 수주잔고 이렇게 쫙 있죠. 수주잔고 장난 아니죠. 그죠? 특히 이제 올리고 관련된 수주잔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 정도 있구나. 거기다가 이제 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제 빠그러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리포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3분기, 4분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딱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크게 재미를 못 본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제대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잘 나와요. 작년도죠. 그러니까 2023년도 초에는요, 가이던스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근데 지금 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적자에서 흑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아직 주가에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가 주가가 좀 올라오다 매크로 안 좋으니까 조금 눌렸는데 이 정도면 여기서 눌리면서 자꾸 올라가 주는 거. 그럼 매크로만 망가지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죠 금리도 뭐 인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생물보안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따라주니까 거버넌스 따라줘, 시장 환경 따라줘,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잘 나오고 있어. 그러면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초반, 여기서 성장성이 되게 좋아요. 여기. 특히 이제 성장성 여기 이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표를 잘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동사 같은 경우는 2027년 정도까지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일단 한번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수주전고 증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 별거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어온 건 첫 번째 거하고 여기서도 스터디 좀 해볼까요? 첫 번째 거에서는 스킵하고 좀 참았어요. 그래서 괜찮죠? 여기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60일 라인에서 잡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이 들어오고 시장 환경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법제화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하원 통과했으니까 4원까지 간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조금 더 아래 돌려도 이렇게 들어와도 여러분 이 구간에선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벨업 돼서 올라와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매크로가 가장 안 좋을 때는 이 자리였고요. 지금은 법안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지금 소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차익물 나오는 과정에서 눌림이 들어오는 것이 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보고요. 목표가는 그런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20% 이상 올라가면 저는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는 쪽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제가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건 그거 찾아보시고 제가 그냥 9월 1일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종목들 그 중에서도 매수할 종목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전략을 한번 수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